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적인 음료 기업인 코카콜라가 한국 기업으로 인해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일인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에서 활동하는 바텐더 에밀리 콜린스입니다. 한국과 인연이 닿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평범한 바텐더에 불과했어요. 물론 나름 유명세가 있었고 새로운 맛을 발견하는데 재능이 있다는 평가를 받기는 했지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한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음료 하나가 제 삶의 방향을 바꿔놓았죠. 이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이자 성공을 가져다준 이야기입니다. 세계적인 바텐더 대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을 때 저는 큰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업계에서는 저를 혁신적인 바텐더라고 불렀지만 사실 저는 창의력의 벽에 부딪힌 상태였습니다. 기존 재료들은 모두 써봤고 새로운 조합을 찾는 것도 한계에 다다랐죠. 무언가 파격적인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재료가 필요했어요. 진짜 전환점은 한국계 바텐더 친구 민지가 가져온 음료였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막 들어온 무당 설탕 라임 탄산 음료를 건네주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또 다른 무당 설탕 음료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런 음료들은 보통 인공적인 단맛이 강해서 칵테일 베이스로 쓰기엔 부적합했거든요. 한 모금 마시는 순간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인공적인 단맛이 전혀 없었고 라임의 상큼함이 입안에 퍼졌어요. 무당 설탕 음료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자연스러운 맛이었죠. 순간 이 음료가 제 새로운 시그니처 칵테일의 베이스가 될 수 있겠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흥분된 마음으로 민지에게 이 음료에 대해 더 자세히 물었어요. 그녀는 이것이 한국에서 만든 무당 설탕 라임 탄산 음료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제품과는 달리 한국만의 독특한 맛 개발 기술로 만들어져서 인공적인 맛이 훨씬 적다고 하더군요. 이 음료를 활용해 대회에 나가겠다는 제 계획을 듣고 민지는 적극 지지해 주었어요.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호의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회 심사위원 중 한 명인 알렉스 브래드포드는 제 아이디어를 들었을 때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어요. 한국? 그들이 좋은 술이라도 만들 수 있나? 그는 바텐딩 업계의 거물이자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시각에서 아시아, 특히 한국은 칵테일 문화와는 거리가 먼 나라였겠죠. 더구나 미국 대회에서 미국 제품이 아닌 한국 음료를 사용한다는 발상 자체가 그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었나 봅니다. 대회에서 전통적인 음료가 아닌 것을 쓰겠다고, 미국 대회에서 한국 음료를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해? 그의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마음을 굳혔어요. 이 음료가 가진 가능성을 분명히 느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언제나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는 것이 제 철학이었죠. 알렉스의 말은 오히려 제게 더 강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을 직접 방문해 음료 문화를 탐구하기로 결정했어요. 처음엔 단순히 무당 설탕 라임 탄산 음료의 생산 현장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었지만 점차 한국 음료 문화 전체에 대한 호기심이 커졌습니다. 민지가 늘 자랑하던 한국의 다양한 전통, 음료들과 현대적인 음료 산업이 어떻게 접목되어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간단한 한국어 표현들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단 2주간의 짧은 여행이었지만 이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으면서 저는 단지 새로운 칵테일 재료를 찾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설레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압도적인 활기였습니다. 인천공항의 현대적인 시설에서부터 서울로 향하는 고속철도까지 모든 것이 빠르고 효율적이었어요. 공항에서 만난 민지의 사촌 지수는 저의 한국 안내인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영어 교사로 일하고 있어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었죠.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서울 시내로 향하는 차 안에서 지수에게 물었어요. 지수는 제게 전통찻집을 먼저 방문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음료를 이해하는 것이 첫 단계라는 거였죠. 인사동의 좁은 골목을 따라 걸으며 도착한 찻집은 현대적인 서울의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함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찻집에서 우리는 유자차, 오미자차, 쌍화차를 주문했습니다. 따뜻한 유자차를 처음 맛보았을 때의 감각이 아직도 생생해요. 쌉쌀한 유자 향과 달콤한 맛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그 맛은 미국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미자차는 5가지 맛을 모두 담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실제로 한 모금 마실 때마다 달콤함, 신맛, 짠맛, 쓴맛, 매운맛이 차례로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이런 다양한 차들이 칵테일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요? 지수에게 물었습니다. 지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에서는 전통차를 현대적인 방식으로 재해석하는 시도가 많아요. 유자차를 베이스로 한 칵테일도 있고 오미자 막걸리도 있답니다. 그 말을 듣고 전통차를 칵테일에 접목하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특히 유자차의 상큼함이 무당 설탕 라임 탄산 음료와 어우러지면 어떤 맛이 날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다음 날 지수는 저를 서울의 유명한 소주 바로 안내했어요. 그곳에서 다양한 소주 칵테일을 경험하며 한국인들의 음주 문화를 배웠습니다. 소주가 단순한 증류주가 아니라 다양한 음료와 조합되어 새로운 맛을 만들어내는 것에 놀랐어요. 특히 소주와 무당 설탕 탄산 음료를 섞은 소맥이라는 칵테일은 간단하면서도 맛있었죠. 한국인들은 탄산 음료와 전통주를 섞어 마시는 것을 좋아해요. 막걸리와 사이다를 섞기도 하고 소주와 다양한 탄산 음료를 조합하기도 하죠. 지수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무당 설탕 라임 탄산 음료가 한국의 전통주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막걸리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지수의 말에 따르면 막걸리는 발효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탄산이 생겨나기 때문에 탄산 음료와의 조합이 이상적이라고 했어요. 서울 근교의 한막걸리 양조장을 방문했을 때 저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기분이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막걸리를 만드는 과정을 지켜보며 미처 몰랐던 발효 음료의 깊이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양조장의 장인은 막걸리 제조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다양한 종류의 막걸리를 시음할 기회도 주었습니다. 막걸리의 탄산감과 무당 설탕 라임 탄산 음료를 조합하면 어떨까요? 장인에게 물었어요. 장인은 처음에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곧 흥미를 보였습니다. 그의 도움으로 작은 실험을 해볼 수 있었어요. 신선한 막걸리에 무당 설탕 라임 탄산 음료를 조금씩 섞어가며 최적의 비율을 찾아보았죠. 놀랍게도 두 음료는 예상보다 훨씬 잘 어울렸어요. 막걸리의 부드러운 탄산감과 무당 설탕 라임 탄산 음료의 상큼함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여정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언어 장벽은 가장 큰 도전이었습니다. 지수가 함께하지 않을 때는 의사소통이 무척 어려웠어요. 특히 전통시장에서 재료를 구하려 할 때 현지 상인들과 제대로 대화할 수 없어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또한 일부 전통적인 장인들은 외국인인 저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한 유명한 막걸리 장인은 제가 그의 비법을 배우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경계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의 냉담한 반응에 제 자신감이 흔들리기도 했어요. 게다가 뉴욕에서는 대회 측에서 계속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은 제가 한국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빨리 돌아와 대회 준비에 집중하라고 재촉했어요. 이 모든 압박감에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고 제 아이디어가 과연 통할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좌절감에 빠져 호텔바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어느 날 밤, 저는 우연히 바텐더의 특별 칵테일을 맛보게 되었어요. 그것은 한국 전통 재료를 활용한 칵테일이었는데 그 맛이 놀라웠습니다. 단순한 재료로 만들어졌지만 한국의 전통적인 맛과 현대적인 요소가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이 칵테일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바텐더가 물었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솔직한 감상을 전했습니다. 바텐더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좋은 술은 단순히 재료가 아니라 그것을 담아내는 문화와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한국의 음료는 오랜 역사와 전통이 깃들어 있어요. 그의 말은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단순히 새로운 재료나 맛의 조합에만 집중했던 것이죠. 하지만 진정한 칵테일은 단순한 레시피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적 경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 순간 제가 한국에서 무엇을 찾고 있는지 명확해졌고 다시 한번 도전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들을 최대한 활용했어요. 더 많은 전통 음료를 경험하고 현지인들과 대화하며 한국 음료 문화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제가 만들 칵테일은 단순히 맛있는 음료가 아니라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을 담아낸 문화적 경험이 될 것이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며칠은 숨가쁘게 지나갔습니다. 이제 저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에 더욱 집중해서 연구할 수 있었어요. 무당 설탕 라임 탄산 음료 생산 공장을 방문하여 제조 과정을 직접 보고 전문가들과 대화하며 이 음료의 독특한 맛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배웠습니다. 공장 견학 중 제품 개발 책임자인 박 박사는 한국의 음료 시장이 매우 경쟁적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혁신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특히 무당 설탕 제품은 건강을 중시하는 현대인들에게 맞춰 개발되었지만 맛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설탕을 빼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서 얻은 대체 감미료와 한국 특유의 맛, 조화 기술을 활용합니다. 박 박사의 말에 저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뉴욕으로 돌아가기 전날 밤 지수는 저를 한국인들이 즐겨 찾는 한강공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텐트를 치고 음식과 음료를 나누며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특히 눈에 띈 것은 그들이 소주, 맥주, 탄산음료 등 다양한 음료를 자유롭게 섞어 마시는 문화였습니다. 한국인들은 음료를 섞는 것에 거리낌이 없어요. 전통적인 것과 현대적인 것을 조화시키는데 능숙하죠. 지수의 설명에 저는 새로운 영감을 얻었어요. 뉴욕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노트북에 다양한 재료들의 조합과 맛의 균형에 대한 아이디어를 적어 나갔어요. 무당 설탕 라임 탄산 음료를 베이스로 한국의 전통 음료와 현대적 요소를 접목한 완전히 새로운 칵테일을 구상했습니다. 뉴욕에 도착한 후 저는 즉시 실험에 착수했어요. 첫 번째로 시도한 것은 무당 설탕 라임 탄산 음료와 희석한 막걸리의 조합이었습니다. 여기에 유자청을 약간 넣어 달콤함을 더하고 오미자 시럽을 몇 방울 떨어뜨려 복합적인 맛을 완성했어요.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가져온 녹차 가루를 살짝 뿌려 시각적 효과와 함께 은은한 향을 더했습니다.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마침내 완벽한 밸런스를 찾아냈어요. 첫 맛은 탄산 음료의 상쾌함으로 시작해 중간에는 유자의 달콤함과 오미자의 복합적인 맛이 느껴지고 마지막으로 막걸리의 깊고 은은한 발효향이 남는 칵테일이었습니다. 저는 이 칵테일에 코리안 블로썸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대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을 때 저는 마지막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응원차 찾아왔어요. 내가 만든 칵테일을 마셔봐도 될까? 민지가 물었습니다. 그녀에게 한 잔을 건네고 반응을 지켜보았어요. 한 모금 마신 후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맛이야. 한국의 전통적인 맛이 느껴지면서도 동시에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야. 민지의 반응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심사위원들, 특히 알렉스 브래드포드를 설득하는 일뿐이었어요. 대회 당일 경쟁자들의 칵테일을 지켜보며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모두 뛰어난 기술과 창의력을 보여주었지만 저는 제 칵테일이 가진 특별한 이야기와 문화적 깊이가 차별점이 될 것이라고 믿었어요. 마침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심사위원 앞에 서서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과 무당 설탕, 라임 탄산 음료를 처음 접했을 때의 놀라움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한국의 음료 문화가 어떻게 저에게 영감을 주었는지 설명했습니다. 이 칵테일은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이것은 문화와 혁신이 결합된 새로운 경험이에요. 무당 설탕 라임 탄산 음료의 청량감, 유자청의 달콤함, 오미자의 복합적 맛, 그리고 막걸리의 깊은 발효향이 하나로 어우러져 있습니다. 알렉스는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어요. 한국의 전통 음료와 막걸리? 대중적인 맛이 아닐 것 같은데. 저는 흔들리지 않고 계속 진행했습니다. 각 재료를 정확한 비율로 섞어 완성된 칵테일을 심사위원 앞에 내려놓았어요. 그들이 한 모금씩 마시기 시작했고 저는 그들의 표정 변화를 주시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곧 놀라움으로 바뀌었어요. 특히 알렉스의 반응이 극적이었습니다. 그는 한 모금을 더 마신 후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건 전혀 예상치 못한 맛이군. 그런데 놀랍게도 완벽한 조화야. 다른 심사위원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어요.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무언가를 나누는 듯 했습니다. 긴 토론 끝에 사회자가 결과를 발표할 준비를 했습니다. 올해의 세계 바텐더 대회 우승자는 숨을 죽이고 기다리는 순간이었어요. 에밀리 콜린스 코리안 블로썸으로 우승입니다. 환호성이 터져나왔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꿈만 같았어요. 무대로 올라가 트로피를 받으며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우승 직후 수많은 취재진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국 음료를 활용한 제 칵테일에 대해 질문을 쏟아냈죠.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과 무당 설탕 라임 탄산 음료를 발견하게 된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특히 한국 전통 음료와 현대적 제품의 조화가 어떻게 새로운 맛의 지평을 열었는지 강조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진정한 혁신은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데서 나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없었다면 이 칵테일은 결코 탄생하지 못했을 거예요. 무당 설탕 라임 탄산 음료는 단순한 탄산 음료가 아니라 한국의 혁신과 문화적 감각이 담긴 제품입니다. 이런 발언들은 음료업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특히 미국 내 바텐더들 사이에서 한국 음료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죠. 무당 설탕 라임 탄산 음료의 미국 내 판매량이 크게 증가했고 한국의 전통차와 전통주에 대한 수요도 늘어났습니다. 유자청, 오미자, 시럽, 심지어 막걸리까지 미국 바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되었어요. 우승 후 첫 주는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각종 인터뷰와 촬영 요청이 쇄도했고 유명 레스토랑과 바에서는 제 시그니처 칵테일을 메뉴에 올리고 싶다는 제안이 이어졌어요. 세계적인 음료 브랜드에서는 저와 협업하여 새로운 제품 라인을 개발하자는 제안도 받았습니다. 가장 놀라운 제안은 한국에서 왔어요. 무당 설탕 라임 탄산 음료 회사에서 저를 브랜드 앰버서더로 초청한 것입니다. 그들은 제가 개발한 칵테일 레시피를 기반으로 한 기성품 칵테일을 출시하고 싶다고 했어요. 이런 기회는 꿈에서조차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웠던 점은 알렉스 브래드포드의 태도 변화였어요. 대회 후 그는 저를 찾아와 진심 어린 축하를 건넸습니다. 그는 제 칵테일이 그의 선입견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인정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한국의 음료 문화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죠. 심지어 그는 곧 한국 방문 계획도 세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승 이후 몇 개월 동안 저는 뉴욕의 제 바에서 한국에서 영감을 받은 다양한 칵테일 메뉴를 선보였어요. 코리안 블로썸을 비롯해 한강의 밤, 제주 선셋 등의 칵테일은 모두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손님들은 단순히 맛있는 음료를 즐기는 것을 넘어 저를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국에서 온 특별한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음료 박람회의 주빈으로 초대받은 것이었어요. 이번에는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한국의 음료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것입니다. 이 초청은 제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한국으로 떠나기 전 민지는 저에게 의미 있는 선물을 건넸습니다. 한국어로 된 기본적인 칵테일 용어집이었어요. 이번엔 통역 없이도 소통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면서 웃었죠. 저도 그녀의 바람에 공감했습니다. 이번 방문에서는 좀 더 깊이 한국 문화에 스며들고 싶었거든요. 한국에 다시 도착했을 때 공항에는 놀랍게도 취재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코리안 블로썸의 창시자로서 저는 이미 한국에서도 유명 인사가 되어 있었어요. 지난번 방문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한국 음료 문화의 일부가 된 기분이었죠. 박람회 첫날 저는 무대에 올라 제 칵테일 개발 과정과 한국 음료에서 받은 영감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청중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특히 제가 한국어로 간단한 인사말을 건넸을 때 그들의 환호성은 더욱 커졌어요. 비록 서툰 발음이었지만 그 진정성이 전해진 것 같았습니다. 행사 중에 저는 이전에 만났던 막걸리 장인을 다시 만났어요.
놀랍게도 그는 이번에는 무척 친절했습니다. 그는 제가 한국의 전통 음료를 세계에 알린 것에 감사함을 표했고 특별히 비법을 알려주겠다고까지 했어요. 이런 변화는 제가 진정으로 한국 문화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것을 그가 느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람회 기간 동안 저는 수많은 한국 음료 제조업체와 바텐더들을 만났어요. 그들과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새로운 조합을 시도하면서 더 많은 영감을 얻었습니다. 특히 젊은 한국 바텐더들은 전통과 현대를 접목하는 저의 접근법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그들 중 몇몇은 나중에 뉴욕의 제 바에서 함께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박람회 마지막 날 저는 특별한 세션을 열었어요. 세계 속의 한국 음료라는 주제로 한국의 전통 음료와 현대적 제품이 어떻게 국제 무대에서 더 큰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음료의 독특한 맛과 문화적 가치가 어떻게 세계인의 관심을 끌 수 있는지 설명했어요. 세션이 끝난 후 한 젊은 한국인 바텐더가 다가와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에 큰 용기를 얻었다면서 자신도 언젠가 세계 무대에 도전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의 열정 어린 눈빛을 보며 저는 문득 첫 번째 한국 방문 때 만났던 바텐더가 생각났습니다. 그의 말이 제게 영감을 주었듯이 이제는 제가 다른 이에게 영감을 주는 위치가 된 것이었죠.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지수는 저를 다시 한강공원으로 데려갔어요. 우리는 강변에 앉아 무당 설탕 라임 탄산 음료로 만든 코리안 블로썸을 함께 즐겼습니다. 태양이 강물에 반사되어 반짝이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지난 변화를 생각했어요. 이제 저는 단순한 바텐더가 아니라 두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맛을 찾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지만 결국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곳이 되었어요. 무당 설탕 라임 탄산 음료가 제 시그니처 칵테일의 핵심 재료가 된 것처럼 한국은 이제 제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의 바텐더 경력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발전했어요. 단순히 맛있는 음료를 만드는 사람에서 문화적 가교 역할을 하는 인플루언서로 변모한 것입니다. 세계 각국의 음료 축제와 바텐더 대회에 심사위원으로 초청받기 시작했고 유명 음료 브랜드들은 저와의 협업을 원했죠. 가장 큰 변화는 제 자신의 브랜드를 론칭한 것이었습니다. 글로벌 블렌드라는 이름의 이 프로젝트는 세계 각국의 전통 음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프리믹스 칵테일 라인이었어요. 첫 번째 출시 제품은 당연히 코리안 블로썸이었습니다. 무당 설탕 라임 탄산 음료를 베이스로 한 이 제품은 출시 직후 큰 성공을 거두었고 미국 전역의 고급 슈퍼마켓과 주류 판매점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되었어요. 우승 후 저는 특별한 행사를 위해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음료 회사가 제 이름을 딴 한정판 무당 설탕 라임 탄산 음료를 출시하는 행사였어요. 이 제품은 제가 개발한 칵테일에 완벽하게 어울리도록 특별 제작되었으며 병 디자인에는 한국 전통 문양과 현대적 요소가 조화롭게 섞여 있었습니다. 출시 행사장에 도착했을 때 저를 맞이한 환대에 놀랐어요. 수백 명의 팬과 미디어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고 무대 위에는 거대한 제품 모형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저를 소개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죠.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을 때 갑자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얼마 전만 해도 저는 그저 새로운 맛을 찾아 헤매던 바텐더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서게 되었죠. 무대 아래에서는 지수와 처음 만났던 바텐더가 미소 지으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번에는 준비해온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한국에 오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서툰 발음이었지만 진심이 담긴 인사에 청중들은 따뜻한 박수로 화답해 주었어요. 제가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저는 단지 새로운 맛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제게 맛 이상의 것을 선사했어요. 음료를 통해 문화를 이해하고 전통과 현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배웠습니다. 무당 설탕 라임 탄산 음료는 그 완벽한 예입니다. 전통적인 맛 개발 기술과 현대적인 건강 트렌드가 만나 탄생한 혁신적인 제품이죠.
이어서 이 제품을 활용한 새로운 칵테일 레시피를 소개했어요. 서울의 밤이라는 이름의 이 칵테일은 무당 설탕 라임 탄산음료에 한국의 전통주와 홍차 농축액을 더해 만든 것이었습니다. 라이브 시연을 하는 동안 청중들은 숨죽이며 지켜보았고 완성된 칵테일을 함께 시음할 기회를 가졌을 때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행사가 끝난 후 무당 설탕 라임 탄산음료 회사의 대표가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제게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한국의 글로벌 블렌드의 아시아 지부를 설립하는 것을 돕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금 지원과 함께 한국 시장에 대한 전문 지식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어요. 이 제안은 저에게 큰 기회였습니다. 뉴욕에서의 사업이 성공적이긴 했지만 아시아 시장은 아직 미지의 영역이었어요. 한국 파트너의 도움으로 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면 제 브랜드는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숙고 끝에 저는 이 제안을 수락했어요. 이는 제가 상당 기간을 한국에서 보내게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뉴욕의 사업은 신뢰할 수 있는 매니저에게 맡기고 저는 서울의 작은 아파트를 구했어요. 새로운 도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서울에서의 첫 몇 달은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언어 장벽은 여전히 존재했고 비즈니스 문화의 차이도 컸어요. 하지만 지수와 새로 사귄 한국인 친구들의 도움으로 점차 한국 생활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특히 한국어 공부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고 일상 대화는 어느 정도 가능해졌어요. 글로벌 블렌드 아시아 지부의 첫 번째 매장은 서울 강남에 오픈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바가 아니라 세계 각국의 음료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이었어요. 전통 음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칵테일을 즐기면서 그 음료가 탄생한 문화와 역사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개장 첫날부터 이 공간은 큰 인기를 끌었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에밀리 콜린스의 반은 곧 세련됨과 문화적 다양성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미국, 유럽, 남미, 아프리카 등 세계 각국의 음료를 소개하는 테마 나이트가 매주 열렸고 항상 만석을 이루었죠. 그러나 가장 인기 있었던 것은 역시 한국 전통 음료를 활용한 칵테일이었어요. 이는 제가 예상치 못한 결과였습니다.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전통 음료가 외국인의 시각으로 재해석된 것에 이렇게 열광할 줄은 몰랐거든요. 막걸리, 소주, 전통차, 식혜 등을 활용한 칵테일은 항상 메뉴의 인기 항목이었습니다. 한국 생활이 길어지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 문화에 깊이 빠져들었어요. 주말에는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새로운 재료를 발견하기도 하고 시골의 작은 양조장을 찾아 전통주에 대해 더 깊이 배우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모두 새로운 칵테일 개발에 영감을 주었어요. 어느 날 무당 설탕 라임 탄산 음료 회사의 연구개발팀에서 특별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저와 함께 새로운 맛의 무당 설탕 음료를 개발하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이는 제가 단순한 바텐더나 브랜드 앰버서더를 넘어 제품 개발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저는 한국의 첨단 음료 개발 기술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어요. 연구소에서 다양한 맛 조합을 실험하고 소비자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음료 산업의 새로운 측면을 배웠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는 트로피컬 선셋이라는 이름의 무당 설탕 파인애플 패션 프루트 탄산음료를 개발했어요. 이 제품은 아시아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고 곧 미국과 유럽에도 수출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이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음료 전문가가 되었어요. 정기적으로 컬럼을 기고하고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전 세계 음료 산업의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성공 속에서도 저는 항상 제 여정의 시작점을 기억했어요. 그것은 바로 한 모금의 무당 설탕 라임 탄산 음료였습니다. 저는 특별한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제가 처음 방문했던 서울의 작은 바에서 이벤트를 개최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저에게 영감을 주었던 그 바텐더와 함께 게스트 바텐딩을 했습니다. 우리는 코리안 블로썸의 탄생 스토리부터 시작해 이제는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이 칵테일의 여정을 손님들에게 들려주었어요. 처음엔 단순한 음료를 찾으러 왔지만 결국 내 인생을 바꾼 곳이 되었습니다. 제 진심 어린 말에 바에 모인 사람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었죠. 이 작은 이벤트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한국의 유명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 제작을 제안한 것이었어요. 세계를 향한 한국의 맛이라는 제목의 이 프로그램은 저와 함께 한국의 전통 음료가 어떻게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는지를 탐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 촬영은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제가 처음 방문했던 모든 장소를 재방문하며 그때의 감정과 발견을 회상했습니다. 전통찻집, 막걸리, 양조장, 한강공원. 각 장소는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죠. 특히 무당 설탕 라임 탄산음료 공장을 다시 방문했을 때는 감회가 남달랐어요. 이제는 단순한 방문자가 아니라 회사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방문한 것이니까요. 다큐멘터리는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서 방영되었고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더 많은 국가의 음료 회사들이 저에게 협업을 제안했어요. 특히 일본, 중국, 태국의 전통 음료 제조업체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국의 전통 음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세계 시장에 소개하고 싶어 했어요. 이런 관심에 힘입어 저는 아시안 블렌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아시아 각국의 전통 음료를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칵테일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였어요. 일본의 녹차, 중국의 우롱차, 태국의 레몬그라스차 등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 칵테일을 선보였고, 이는 모두 무당 설탕 탄산음료 라인과 완벽하게 어우러졌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예상을 뛰어넘는 성공을 거두었어요. 저의 칵테일은 아시아 전역의 고급 바와 레스토랑에서 인기 메뉴가 되었고, 아시안 블렌드 브랜드는 곧 고급 음료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특히 무당 설탕 라임 탄산 음료와 아시아 전통차를 결합한 프리믹스 칵테일 라인은 건강을 중시하는 현대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어요. 비즈니스의 성장과 함께 저는 더 큰 책임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맛있는 음료를 만드는 것을 넘어 음료를 통해 문화적 이해와 교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드링크 포 체인지라는 비영리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 재단은 음료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증진하고 전통 음료 제조법을 보존하며 음료 문화를 통한 국제 교류를 지원하는 활동을 펼쳤어요. 재단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한국의 전통 음료 장인들을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전통 방식으로 막걸리나 전통차를 만들어 온 장인들이 현대 산업화 속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어요. 재단은 이들에게 현대적인 마케팅 기술을 가르치고 국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더불어 재단은 젊은 바텐더들을 위한 국제 교류 프로그램도 운영했어요. 한국, 미국, 유럽의 젊은 바텐더들이 서로의 국가를 방문하여 다양한 음료 문화를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플랫폼이 되었어요. 저는 또 다른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었어요. 이는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니라 제 정체성과 깊이 연관된 결정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제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고 저는 공식적으로 이 나라의 일원이 되고 싶었어요. 국적 취득 절차는 복잡했지만 마침내 한국 시민권을 받았을 때 느낀 자부심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시민권 수여식에서 태극기를 손에 들고 있는 제 모습이 여러 매체를 통해 보도되었고 이는 음료 산업을 넘어 더 넓은 사회적 의미를 가지게 되었어요. 한국과 미국 사이의 문화적 가교로서 저의 역할이 더욱 주목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저는 공식적으로 이중 국적자가 되었고 두 나라를 오가며 살게 되었습니다. 뉴욕에는 여전히 제 바가 있었고 서울에는 글로벌 블렌드 아시아 본부가 있었어요. 두 도시 모두 제 마음의 고향이 되었고 각각의 장소에서 다른 종류의 영감을 받았습니다. 성공과 명성이 커질수록 저는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새로운 맛과 경험을 찾아 떠났던 그 첫 여행의 설렘, 한국의 음료 문화에 대한 순수한 호기심, 그리고 무당 설탕 라임 탄산 음료를 처음 맛보았을 때의 놀라움. 이 모든 것이 제 성공의 원동력이었습니다. 때때로 저는 알렉스 브래드포드와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그는 이제 은퇴하여 자신만의 소규모 증류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는 한국의 전통 증류주에 영감을 받아 새로운 종류의 스피릿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한때 한국 음료를 무시했던 그가 이제는 그 가치를 인정하고 연구하고 있다는 사실이 무척 아이러니했습니다.
내가 내 선입견을 깨트려줘서 고맙다. 어느 날 그가 보낸 메시지에 저는 미소 지었어요.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 그것이야말로 제가 이루고 싶었던 진정한 성공이었으니까요. 한국 생활 5년 차가 되던 해 세계적인 경제 잡지에서 저를 아시아 음료 산업을 혁신한 50인 중 한 명으로 선정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무척 놀랐어요. 저는 단지 제가 사랑하는 일을 했을 뿐인데 그것이 이렇게 큰 인정을 받게 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고 전 세계의 컨퍼런스에서 강연 초청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은 미국 최고의 요리학교에서 온 교수직 제안이었어요. 그들은 저에게 글로벌 음료 문화와 혁신이라는 새로운 과정을 개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제안은 제게 새로운 도전이었어요. 지금까지는 주로 실무자로서 활동해왔지만 이제는 제 지식과 경험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할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심사숙고 끝에 저는 이 제안을 수락했고 1년 중 한 학기는 뉴욕에서 가르치고 나머지는 서울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일정을 계획했어요. 첫 수업날 강의실에 들어섰을 때 긴장감이 밀려왔습니다. 20명 정도의 학생들이 기대에 찬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들 중 몇몇은 이미 산업에서 경력을 쌓은 사람들이었고 다른 이들은 이제 막 음료 세계에 발을 들이려는 초보자들이었습니다. 수업은 예상보다 훨씬 성공적이었어요. 저는 단순히 칵테일 레시피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맥락과 함께 음료를 이해하는 방법을 강조했습니다. 학생들은 특히 한국과 아시아의 음료 문화에 큰 관심을 보였고 무당 설탕 라임 탄산음료를 활용한 실습 세션은 항상 가장 인기 있는 시간이었어요. 학기가 끝날 무렵 학생들은 자신만의 시그니처 칵테일을 개발하는 최종 프로젝트를 제출했습니다. 그들의 창의력과 열정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특히 한 학생은 한국의 식혜와 미국 버번 위스키를 결합한 독특한 칵테일을 선보였는데 이는 저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습니다. 교수 생활을 통해 저는 가르치는 것만큼 많은 것을 배웠어요. 학생들의 신선한 관점과 질문은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고 때로는 제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의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경험은 제 자신의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되었어요. 뉴욕에서의 한 학기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왔을 때 무당 설탕 라임 탄산음료 회사에서 특별한 뉴스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들이 미국 시장 진출을 대대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저를 미국 마케팅 캠페인의 얼굴로 내세우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이는 단순한 광고 모델이 아니라 브랜드의 철학과 가치를 대변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이 제안은 제게 양가적인 감정을 불러일으켰어요. 한편으로는 영광스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담감도 컸습니다. 제 이름과 얼굴이 대대적인 캠페인에 사용된다는 것은 더 큰 공적 책임을 의미했으니까요. 하지만 이 회사의 제품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제 제가 그들을 도울 차례라고 느꼈습니다. 캠페인은 대성공이었어요. 세계의 맛을 발견하다라는 슬로건 아래 저는 다양한 국가의 전통 음료를 탐험하는 모습을 담은 광고 시리즈에 출연했습니다. 각 광고는 특정 나라의 전통 음료와 무당 설탕 라임 탄산음료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보여주었고 이는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어요. 이 캠페인의 성공에 힘입어 미국 내 무당 설탕 라임 탄산음료의 매출은 전년 대비 200% 증가했습니다. 특히 청년층과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어요. 이제 이 음료는 단순한 탄산음료가 아니라 글로벌 음료 문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한편 글로벌 블렌드의 사업도 계속 확장되었어요. 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중동에도 매장을 열었고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메뉴를 개발했습니다. 예를 들어 파리 매장에서는 프랑스 샴페인과 한국 전통차를 결합한 칵테일이 인기를 끌었고 두바이 매장에서는 아랍 커피와 무당 설탕 라임 탄산 음료를 활용한 독특한 음료가 주목받았어요. 사업의 성장에 따라 저는 경영 구조도 재정비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들에게 각 지역 사업의 운영을 맡기고 저는 전체적인 방향성과 창의적 비전에 집중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이를 통해 사업의 확장과 동시에 품질과 브랜드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성취도 이어졌어요. 저는 음료를 통한 세계 문화 탐험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고 이는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저는 제 여정과 함께 세계 각국의 전통 음료와 그 문화적 배경을 소개했어요. 특히 한국 음료 문화에 관한 장은 많은 독자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성공 속에서도 가장 큰 보람은 제가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데 기여했다는 점이었어요. 특히 무당 설탕 라임 탄산 음료가 미국에서 성공을 거두면서 많은 미국인들이 한국 제품과 문화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히 먼 아시아의 나라가 아니라 혁신적이고 세련된 문화를 가진 나라로 인식되기 시작했어요. 저의 이야기는 많은 이민자와 해외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주었습니다. 다른 문화와 깊이 교류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관점을 발견한 제 경험은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샀어요. 여러 대학과 국제 포럼에서 문화적 교류와 혁신에 관한 강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두 나라를 오가는 생활은 쉽지 않았지만 그것이 바로 제 삶의 특별함이었어요. 저는 두 문화 사이에 서서 각각의 장점을 발견하고 연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때로는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와 충돌도 있었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 더 깊은 이해와 존중이 자랐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그저 바텐더가 아니었습니다. 문화적 혁신가, 교육자, 기업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 세계 사이의 다리가 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한 잔의 무당 설탕 라임 탄산 음료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여전히 신기했습니다. 지난 어느 여름날 저는 특별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행사장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같은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시선이 저를 향하고 있었어요. 특히 젊은 바텐더들의 눈빛에서 존경과 기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단순한 심사위원이 아니라 꿈을 현실로 만든 사람이었어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을 때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10년 전 이 자리에 떨리는 마음으로 섰던 그 순간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청중을 바라보며 말을 시작했어요. 저는 여러분처럼 새로운 맛을 찾아 헤매던 바텐더였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한국의 무당 설탕 라임 탄산 음료를 접하게 되었지요. 당시만 해도 이 음료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저 맛있는 칵테일 재료를 발견했다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잠시 숨을 고르며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음료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문화,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문이었어요. 무당 설탕 라임 탄산 음료를 통해 저는 한국의 놀라운 음료 문화를 발견했고 그것이 저의 창의력과 만나 오늘날의 글로벌 블렌드가 탄생했습니다. 청중 사이에서 작은 환호성이 들려왔어요. 특히 앞줄에 앉아있던 알렉스 브래드포드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니 10년 전 그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한국? 그들이 좋은 술이라도 만들 수 있나?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했습니다. 연설을 마친 후 대회가 시작되었고 저는 다른 심사위원들과 함께 참가자들의 칵테일을 평가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참가자들이 아시아, 특히 한국의 재료를 활용한 칵테일을 선보였어요. 무당 설탕 라임 탄산 음료는 물론이고 유자청, 오미자 시럽, 막걸리 등이 다양하게 활용되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였어요. 대회가 끝난 후 리셉션 장소에서 저는 수많은 젊은 바텐더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저의 조언을 구했고 특히 한국 음료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어요. 그중 한 젊은 여성은 다음 달에 한국 방문 계획이 있다며 꼭 가봐야 할 곳을 추천해달라고 했습니다. 꼭 전통찻집을 방문해 보세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현지 음식과 음료를 다 맛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열린 마음으로 모든 경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 말에 그녀는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저는 두 세계 사이의 다리가 되어 서로 다른 문화를 연결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창조하는 일에 제 삶을 바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곳의 혁신적인 음료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제로 슈거 한국이 만든 기적의 맛. 그것은 단순한 음료 이상의 것이었고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